2008년 경기도의 한 주택가에 살고 있었던 80대 김 할아버지와 정 할머니 부부. 이 할아버지는 이날도 어김없이 메모지 앞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냉장고 음식 먹을 시 유통기한 확인, 낯선 사람에겐 절대 문 열어주지 말 것 등등 누굴 위해 이렇게 꼼꼼하게 메모를 남기시는 건지. 당시 두 사람 사이에는 결혼해 출가한 외동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외동딸이 아침마다 출근길에 들리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픈 엄마 정할머니 때문에. 부쩍 치매 증상이 심해진 정할머니. 그러다 보니 남편 할아버지의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집안의 이곳 저곳에 아픈 아내를 위해 메모지를 적어 붙여두는 것. 그로부터 며칠 뒤 할아버지가 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옆집의 아줌마가 영감님, 수도요금이 저희 집으로 또 날라왔더라고요. 아니 근데 무슨 물세가 이렇게 많이 나왔대요? 혹시 집에 누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물세가 많이 나와봤자지 라는 생각에 수도요금지를 딱 보는데 와, 물세가 14만원이 나온 거예요. 물세가 14만원. 놀래가지고 당시 이웃 주민과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집은 또 왜 이래? 집이 도둑이 든 것 마냥 완전 개판이 돼 있는 겁니다. 화장실부터 부엌에 물이랑 물은 다 틀어져 있고,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할머니가 이상한 몰골로 방에서 나오네. 얼굴에는 이물질을 잔뜩 묻히고 옷은 이상하게 다 껴입어가지고 여보 하면서 김할아버지한테 안기고 비비고. 그 곱고 깔끔했던 모습은 사라지고 마치 어린아이가 돼버린 듯한 할머니. 당시에 이 동네 안에서도 이 할아버지는 학식이 깊고 인품이 훌륭한 사람으로 유명 인사였습니다. 조용하고 수더분한 아내 할머니와도 사이가 좋은 인고 부부로 정평이 나 있었어요. 기억력이 안 좋은 할머니를 위해서 할아버지는 습관적으로 매일같이 메모를 남겼는데요. 그런데 일주일 뒤 어쩐 일인지 이 할머니 혼자 외출길에 오릅니다. 할머니의 상태를 알고 있었던 이웃 주민은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건 거예요. 할머니, 오늘은 기억이 좀 돌아오셨어요? 컨디션 아주 좋아. 아 맞다. 그런데 민지 엄마 시장 안 가? 미역국 끓이려면 굴도 사야 될 텐데. 민지 아빠 생일이 그 경술년 9월 초 하루라며. 내일이 딱 긴데? 무슨 뭐 남편 식성이 까다로워서 꼭 굴이 들어간 미역국만 먹는다고 나한테 엄청 욕했었잖아. 벌써 잊어버린 거야? 정신도 참. 여튼 나 먼저 간다. 이 말을 들은 이웃 주민은 벙친 거예요. 아 맞다, 내일 남편 생일이구나. 잊고 있었네. 정할머니 이걸 어떻게 기억하시는 거지? 그 얘기한 지 10년도 더 된 것 같은데. 오히려 정신이 멀쩡한 자기는 잊고 있었는데 치매기가 있는 정할머니는 기억하고 있는. 할아버지와 딸의 지극정성 간호 덕분에 갑자기 정신이 맑아지시기라도 한 걸까요? 그렇게 며칠 후 어김없이 매일 아침 할아버지는 메모지에 하나하나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고, 그 메모지를 냉장고와 이곳 저곳에 붙여놓은 뒤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김할아버지가 집을 딱 나서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안방에 누워있다 눈을 뜬 할머니. 곧바로 집을 뛰쳐나와 어디론가 향했는데요. 그렇게 집을 나온 할머니는 어느 한 젊은 남자한테 자기 한 번만 살려달라면서 막무가내로 이 남자를 끌고 어디론가 갑니다. 혹시 이 할머니의 치매 증상이 더 심해진 걸까요?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008년 8월 작은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정할머니가 휘발유와 메모지를 잔뜩 들고 집 앞에 나와가지고 이놈의 영감탱이, 내가 이거 다 불사질러 버릴 거야! 갑작스러운 소동에 동네 사람들 다 나오고 이 소식이 외동딸한테까지 전달되면서 딸도 달려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아무래도 이 정할머니가 치매기가 있었다 보니 아이고 저 할머니 또 치매기가 돋았네, 치매가 더 심해졌나봐. 그런데 이 정할머니, 나 안 미쳤어. 나 치매가 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미친 건 내가 아니고 이 영감탱이라고.
도대체 이 정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실 이 사건은 196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69년 이때 가난한 고아였던 정할머니, 이 정여인은 어느 부잣집에서 식모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유학파의 잘생긴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김할아버지 김씨를 몰래 짝사랑해왔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정여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 김씨가 이별의 아픔을 겪고 술에 잔뜩 취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미애야, 미애야, 다른 여자 이름을 막 부르면서 이때 실연의 아픔이 컸던 김씨는 그만 식모였던 정여인과 하룻밤 실수를 저지르게 됐고 이때 한 번의 실수로 애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김씨는 정여인을 책임질 수밖에 없었고 울며 겨자 먹기로 결혼해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던 겁니다. 그렇게 서로 너무나도 다른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어땠을까요? 명문대 교수 출신의 고상한 김할아버지는 일자무식 할머니 때문에 하루에도 12번씩 막 천불이 났는데요. 하루는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커피라면서 아메리카노라고 갖다 줬는데 맛이 이상한 거예요. 봤더니 코코아를. 이 정할머니는 가정 형편 때문에 많이 배우지 못하신 상태였어요. 그러다 보니 영어를 이제 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분들 영어 이제 못 읽으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코아를 아메리카노인 줄 알고 타서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할아버지는 짜증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느 한날은 이 부부가 대학 총장 부부와의 식사 자리가 있게 됐는데 아무래도 자리가 자리다 보니 다 유학파 사람들인 거예요. 대화 수준도 오스카 혹은 에미상 시상식 보셨어요? 이 사람들의 대화에 끼고 싶었던 정할머니. 아, 그 에미상은 누구 엄마한테 주는 상인데요? 이런 정할머니의 말에 총장 부부 앞에서 이 할아버지가 엄청 쪽팔렸던 거예요. 그 주둥이 좀 다치고 있어 제발. 평생 자신의 무식함을 타박만 하는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도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바로 3일 후 정할머니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통보를 날립니다. 바로 메모지로 말이죠. 대화 4절. 이제부터 너 같은 무식쟁이하고는 말 안 섞어. 그 병 다 나을 때까지 나하고 대화할 생각도 하지마 이 옆에 내야. 할머니의 무식함을 견디지 못하고 할머니와의 대화를 끊어버린 겁니다. 그리곤 메모지에 자신의 요구사항들을 하나하나 적어 대화하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 차려 이 옆에 내야. 오늘 반찬은 뭘 해놔 부터 할머니를 향한 모욕적인 내용까지 매일매일을 메모지에 적어놨던 겁니다. 온 집안이 메모지로 도배가 될 정도로 할머니를 괴롭혔다는 할아버지. 이렇게 이 노부부는 무려 6년을 살았습니다. 대화 없이 메모지로만 이렇게 6년을 산 거예요. 이 정할머니 입장에서는 이 할머니 입장에서도 얼마나 기가 차고 화가 나고 말 섞기 싫었겠습니까? 할머니도 말 안 하겠다고 메모지로 쓰고 싶었는데 당시에 이 할머니는 글을 읽을 줄만 아셨고 쓸지는 모르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메모지 폭격을 받아버리니까 다 읽어는 지는데 반격으로 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나도 욕하고 싶은데 나이값 좀 해라. 언제까지 이럴래? 너 같은 여자는 최악이야. 천하의 무식한 할망구. 그 메모는 사랑의 마음이 아닌 할머니를 모욕하고 공격하는 할아버지의 또 다른 폭력이었던 겁니다. 이런 스트레스에 할머니는 치매 증상까지 보였던 걸까요? 하지만 이 정할머니는요. 내가 치매라고? 내가 치매면 저놈은 정신병 환자야. 이것도 알고 보니까 2년 전에 할머니를 놀리기라도 하듯 이 할아버지가 주위 사람들이나 외동딸이 앞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 정할머니한테 잘하는 척, 애처가인 척 연기를 하는 거예요. 둘만 있을 때는 그렇게 면박을 주고 무시하면서 사람만 있으면 연기를 해. 할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다, 엄마 못 살겠다, 허구한 날 둘이 싸우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면 이 외동딸은 다정한 엄마 아빠를 되게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딸이 또 실망하게 되고 좀 그럴까봐 말도 못하고 혼자 끙끙 앓은 거예요. 그리고 이를 알게 된 할아버지. 아니 이 할망구가 왜? 나한테 이런 대접받고 사는 거 자식한테 보여주기 싫어? 그럼 입에 자물쇠 채우고 치매 행세라도 하든가. 그 정도 머리는 돌아가지. 이 할아버지는 반찬 가짓수부터 장보기 목록까지 세세한 집안일 간섭은 물론이고요. 남편을 제대로 못 섬기는 여자, 머리 나쁜 여자는 지겹다 등등 할머니를 비하하는 말들을 적어놨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지 6년을. 오랜 세월 메모지 공격을 당한 할머니 터진 거예요. 나만 이렇게 못 당한다. 그래서 일부러 치매 걸린 척 하면서 사람들이 있을 때 할아버지가 싫어하는 행동을 막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남들 앞에서는 애처가인 척을 하니까 다른 사람 있을 때 반대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복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로부터 몇 달 후 할아버지에게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터집니다. 집에 딱 왔더니 집 안이 할아버지 욕으로 도배가 돼 있는 거예요. 똥물에 담가버린다. 너는 들어오지도 마. 이 썩을 인간아. 머저리야. 죽어라 이 영감탱이. 빌어먹을 영감탱이야. 너나 잘해. 알았어? 알고 봤더니 이 할머니 글을 쓸지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학교 국어 선생님을 찾아가셨던 거예요. 국어 선생님. 그래서 제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여기 메모지에 내가 말하는 욕 좀 써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한글도 좀 알려달라고. 늙은 할멈 살린다 생각하고 제발 여기에 내가 말하는 욕 좀 싹 써줘. 그리고 한글도 좀 알려줘. 그래서 이때 이 국어 선생님이 할머니가 말하는 욕을 받아 썼고, 이때 이 할머니가 달력 뒤에 종이를 이용해서 그대로 받아 적기로 국어 선생님이 쓴 욕을 적어가지고 붙여 놓으신 겁니다. 내가 네 식모냐? 어디 골탕 좀 먹어봐라 이 개똥 같은 영감탱이야. 개 같은 영감탱이, 이 등신 같은 인간. 그렇게 얼마 후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참 웃긴 게요. 이 부부 대화는 없었어도 늘 밥은 마주 앉아 드셨는데 이날 할아버지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바로 할아버지는 메모지를 들었는데요. 깻잎 없잖아. 꺼내와. 그러니까 이 할머니 다시 반격을 합니다. 네가 처먹었잖아. 네 뱃속 갈라봐. 이때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더 이상 자기 말을 안 들으니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날 폭력을 쓴 겁니다. 깻잎 때문에 두 사람에 쌓였던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증오의 대상인 메모지를 그냥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고. 그래서 그날 메모지와 함께 석유통을 들고 밖으로 뛰쳐나오셨던 겁니다. 서러운 6년의 세월 동안 참았던 분노는 이렇게 폭발이 됐습니다. 결국 이날 폭력을 당한 할머니는 병원 신세까지 졌고, 화가 치밀어 오른 할머니는 바로 가출을 택했습니다. 나도 더 이상 당신하고 안 살아. 잔인하게 피를 말리는 당신하고는 이제 더 이상 나도 못 살겠어. 그리고 남편 몰래 이혼을 추진하기 위해 열쇠 수리공을 대동해 집에서 각종 서류를 빼냈고요.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메모지 대화를 처음 시작한 할아버지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할머니에게 재산 분할로 2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분명히 이 할머니에게도 장점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점만 본 거예요. 오히려 단점을 못 본 척 해주고 장점을 더 칭찬해줘야 되는데, 이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이 너무 좀 답답하고 좀 같이 산 세월이 몇십 년인데 너무한 것 같습니다. 그 종이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게 이게 언어 폭력으로 쳐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만 안 했을 뿐이지 말을 그냥 글로 대신했으니까. 6년 동안 어떻게 또 버티며 사셨는지 할머니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엄청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년 동안 메모지로만 대화하고 산 한 노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